프린트 좀 정리할게요. 예. 자, 5-2페이지. 5주차 5-2페이지에 보시면 노마자 3번 프린트부터 보겠습니다. 행정처분 개관. 거기 이제 자격 취소의 오른쪽 끝부분에 보면 성격 있죠, 그죠? 예, 자격 취소는 기속이에요, 재량이에요? 기속.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정지 쪽에 보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누구지요? 예, 소공. 예, 오로지 자격 정지는 소공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칸 내려오면 업무 정지가 있는데, 업무 정지는, 네, 일단, 주사무소 등록관청을 한번 좀 적어주시고, 업무정지 쪽에 가로에 주사무소, 오른쪽에 보면 대상에 개공과 누가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죠? 분사무소가. 예,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정지를 누가 내린다는 거예요? 주사무소 등록관청에서 내리고, 다른 거에는 없는 특이한 제도가 업무정지에 보면 시효가 있잖아요. 예, 그 몇 년이었죠? 3년. 예, 거기 3년 이제 적어주시고, 그 3년 위아래 보면 시효 없잖아요, 다. 그러니까 뭐에만 시효가 있어요? 업무정지에만. 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취소 쪽에 보면 성격이 기속 재량. 예, 그래서 그 지정 취소는 재량적 취소만 있습니다. 자, 밑에 문제로 내려가는데, 약간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어요. 자, 공인중개사가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을 했답니다. 국장은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OX, X. 이거 뭐 틀렸어요? 예, 국장이 일단 틀렸고요. 또? 그것만 틀렸네. 예, 그렇죠? 예, 네. 국장이 할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 시도지사. 예, 근데 어떤 시도지사? 교부한 시도지사. 자, 두 번째.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을 불응했대요. 국장은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 X. 여기는 뭐 틀렸어? 업무정지 아니고 지정취소는 너무 세고 500과태료. 아까 이거 정리했었잖아요. 그죠?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을 불응하면 500과태료. 그래서 업무정지가 일단 틀렸죠. 업무정지는 개공한테 오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 문제는 별표 하나 해주시고,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없다. 업무정지는 3년이 지나면 일을 할 수 없대. 뭐가 있어서? 시효가 있어서. 그 문제 별표 해주시고, 네 번째.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랬잖아요. 예, 그럼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는 것은 그 행정처분이라는 말뜻 안에 뭐하고 뭐가 들어가죠? 취소랑 정지가 들어가잖아요. 일단 그게 중요해. 취소랑 정지가 다 들어간다는 게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OX, X. 뭐 할 때는 청문하지 않죠? 정지할 때는 청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취소라고 해도 청문을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왜?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청문 앞에 반드시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틀려요. 자, 밑에 문제. 예,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되어 사실이 자격증 양도되어 사실이면 자격 취소 사유잖아요. 근데 5년이 경과된 후에 적발이 됐대. 뭐 그럴 수 있죠. 5년 있다가 이제 뭐 자수했거나 아무튼 적발을 했는데 그 자격을 취소하는 게 맞냐 이거죠. 5년이 지난 일인데. 왜 5? 시효가 없어서. 이건 이제 시효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 당연히 취소하는 게 맞고요. 자, 밑에 문제는 이제 그 주어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 주어가 뭐라고 되어 있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주어가 뭐예요? 개공이죠. 그럼 칠판을 잠깐 보세요. 자, 나가 있어요. 여러분이나 나, 뭐 이제 나. 예. 그러면 나는 국민인가요? 예. 국민이기 앞서서 시민인가요? 서울특별시 시민? 예. 시민이기 앞서서 구민인가요? 예. 뭐 강동구 구민일 거 아니에요. 구민이기 앞서서 우리 무슨 아파트에 입주민일 수도 있죠? 예. 그러면 관리비는 왜 내는 거예요? 관리비, 아파트 관리비. 예? 국민으로서 아파트 관리비 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지. 예. 그러면 뭘로 내는 게
입주민으로서 관리비를 내는 거죠, 그죠? 양도소득세는 왜 내?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야. 왜? 국세니까. 그럼 취득세 왜 내? 취득세는 시민이니까 취득세잖아. 취득세 맞죠? 시민으로서 취득세를 내는 거야. 그렇죠? 그럼 지금 제가 이걸 왜 해봤냐면 뭐로서 뭐를 내고 뭐로서 뭐를 부담한지는 되게 중요하잖아. 여기서 이제 표현 자체가 뭐로서라고 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서라는 주어가 나왔잖아. 그러면 개공으로서 받는 행정처분이 두 개밖에 없대. 뭐하고?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밖에 없대. OX. O. 근데 왜 이게 여러분 X라고 하셨냐면 이제 뭐도 있잖아 라고 생각했어요. 자격 취소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했잖아. 근데 그 자격 취소는 개공으로서 받는 게 아니야. 받는 거는 맞는데 반말은 하지 말거라. 그런데 공인중개사로서 받는 거지. 그렇죠? 뭐로서? 공인중개사로서. 그죠? 저보다 누님이신가? 그러면 반말해도 된다, 참. 누님이시면 해도 되죠.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자격 취소 돼, 안 돼? 되지. 되는데, 뭐로 되냐고, 뭐로? 공인중개사로서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어가 뭐냐고, 주어가. 개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개공으로서 받는 거는 뭐야?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밖에 없는 거야.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자격 취소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자격 취소도 되기는 하는데 자격 취소가 된다면 그건 개공으로서 받는 게 아니라 뭐로서? 공인중개사로서 자격 취소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개공으로서 받는 건 두 개밖에 없어. 이게 18회 때 이렇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 참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정확하게 이게 주어가 뭐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뭐 이해가 안 될 것도 없죠. 자, 밑에 문제는 별표 한번 해요. 등록 취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항상 등록은 취소된대. OX. 등록 취소에 해당이 됐는데 항상 등록이 취소가 된대. X. 왜 X? 그렇죠. 상취가 있으니까. 상대적 취소는 뭐야? 취소가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뭐가 되지는 않아. 취소되지는 않아요. 맞죠? 자, 밑에도 문제도 별표해 주시고요. 이것도 주어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이랬는데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주어가 뭐예요? 개공이잖아. 개공. 그러면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OX. 왜 안 돼? 개공한테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이런 게 안 와. 그죠? 누구한테 와요? 소공한테만 오는 거죠. 그죠? 자, 밑에 문제도 별표. 그것도 좀 시험에 잘 나오는 질문이고. 분사무소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X. 분사무소가 행정처분 받아요. 뭐 받지? 업무정지 뭐 이런 건 받아요. 업무정지. 자, 밑에 노마자 4번에 행정처분, 취소처분의 절차를 좀 보는데 두 가지 비교했네요. 등록 취소랑 자격 취소랑 이렇게 이제 비교했는데 등록 취소 쪽에 취소니까 사전에 뭘 하고 있어요? 청문, 뭐 통보, 보고, 통지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증을 반납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증 반납해야 됩니까? 며칠 안에 밑에다 쓸게요. 7일 이내. 증 반납 밑에 가로 열어주시고 7일 안에. 그리고 협회에도 알려줘야 돼. 그래야 이제 개공이 어디서 취소 먹었는지 협회에서 관리해 줄 거고 결격사유 세모돼 있죠, 그죠? 그 세모 밑에다가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요. 요거 하나만 적어주실 건데 사회결등. 사회결등을 한번 적어볼게요. 사회결등은 요걸로 원인으로 해서 취소 먹었을 때 뭐에 걸리지 않아? 결격에 걸리지 않잖아. 이것 때문에는 따로 그래서 요건 제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회결등 빼고 나머지 원인에 의해서 취소 먹으면 다 결격인데 사회결등은 뺀다 이거죠. 그래서 세모로 표현한 거고요. 자격 취소 쪽에 보니까 청문, 통보, 보고, 통지 뭐 이런 말 나오는데 그 보고랑 통지 동그라미 쪽 있죠, 그죠? 그게 좀 중요해요. 동그라미에다가 좀 채색을 할게요. 보고랑 통지에다가
그렇게 하고 그 위에 여백이나 뭐 아무데나 여백을 한 줄 정도 찾아가지고요. 요거를 좀 하나만 적어놔 볼게요. 자, 만약에 서울시장이 뭘 했냐면 자격을 취소를 한 거야. 그러면 이거를 전국적으로 전파하고 싶어요? 아니면 전파하고 싶지 않을까요? 전파해야 돼. 예, 법적으로. 그것도 5일 안에 전국적으로 다 전파를 해야 되는데 왜 해야 할까요? 이유는 다른 데 가서 시험 못 보게 하려고. 그래서 이걸 5일 안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국장이고 자기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은 다른 시도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알려줄 때 보고한다고 그래야 돼? 아니면 통지한다고 그래야 돼? 보고한다고 해야지 이거는. 그래서 국장한테는 뭐 할 것이고요? 보고할 거고 다른 시도지사한테는 통지. 너 그렇게 알고 있어라. 얘가 너 니네 동네 가서 뭐 보는 거 못하게 해라. 시험 보는 거 못하게 해라. 이 5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좀 드문 기간인데 공인중개사법에서 한 번 나오고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한 번 나와. 그러니까 전체 이 책에서 두 번밖에 안 나와. 되게 드문 경우이죠. 그죠? 네, 중요하고. 작년에 여기 또 시험에 나왔었고 알고 계시라고. 전국으로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경기도지사가 취소해도 저렇게 똑같이 하나? 그럼요. 똑같이 해야죠. 전국적으로 다 전파를 해야 됩니다. 자, 밑에 문제로 내려가 볼게요. 등록 취소 시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OX, X. 왜냐면 위에 표를 보니까 등록 취소는 보고제도 이런 거 없잖아요. 예. 자, 두 번째 문제는 그 별표를 2개만 하고요. 아까 제가 그림 한번 그려드렸던 건데 잘 보실 수 있어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와 교부한 시도지사가 서로 다를 때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자격 취소할 때 청문은 누가 해야 되겠어? 사무소 쪽. 사무소 쪽 소재지 관할. 사무소 소재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런데 취소는 누가 해야 되겠어? 교부한 시도의사가 취소해야 되겠지? 그렇게 하시고 그 표현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밑에 노만자 5번에 행정처분 사유 암기. 왼쪽에 자격 취소는 암기 코드만 한번 동그라미 잡고 넘어갈게요. 자격 취소 암기 코드가 뭐였죠? 아까 4개? 부정대선. 부정대선 하면 뭐를 잃어버려? 자격을. 부정대선 하면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오른쪽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있는데 이 절대적 취소 사유 암기 코드가 뭐였죠? 결사부, 중3, 양업소.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가로에 뭐 넣으셔야 돼? 결사부니까 부정등록. 자, 네 번째 가로에는 이중등록. 그렇죠? 부정등록, 이중등록. 여덟 번째 가로에는 뭐 넣으셔야 돼? 이중소속. 이중소속. 이렇게 이제 넣으셔야 되겠죠? 자, 뒷장 5-3페이지 가시면 문제 상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별표할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거는 별표를 5개 할 거예요. 세 번째 거만 별표 5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별표할 건데 세 번째 거 별 5개.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소공이 이중소속 금지 규정을 위반을 했대. 그렇죠? 그러면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OX. 안 어려운데 하나도? X. 자, 왜 X? 자격 취소는 할 수 있다가 없어. 자, 뭐가 틀렸어? 오늘 이거 배웠는데 이중소속은 2가지가 있잖아요. 평상시 걸렸을 때와 정지 중에 걸렸을 때가 다르잖아. 근데 지금 언제 걸린 거야? 평상시 걸린 거지. 왜? 아무 표현이 없으니까. 그럼 이건 뭐로 받아야 돼? 무슨 또 업무정지로 받아? 자격정지로 받아야지. 왜? 소공이니까. 소공이니까. 자격정지를 뭐라고 해야 돼? 끝에를? 자격정지를 아니 할 수 있다. 자격정지는 재량적 처분이니까. 그죠? 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니면 왜 걱정 안 하셔도 되는지 알아요? 아니 계속할 게 아니라서 붙을 거니까. 붙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 여러분 붙을 거 맞죠?
예, 붙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러니까 제가 2차는 제가 책임질게, 제가. 예, 2차는 붙게, 무조건. 예, 근데 2차는 제가 책임을 져줄 수가 없어. 아, 1차. 예, 1차는 알아서 잘 하시고, 2차는 내가 무조건 붙게 해드릴게요. 진짜로. 2차는. 떨어질 수가 없어, 2차는. 자, 두 번째. 예, 개공이 2개 이상의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요거 채색을 한 번만 할까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중 등록. 왜 이중 등록? 등록을 했다는 말까지 나오잖아. 근데 이걸 잘 보면 이중 사무소도 걸렸어, 얘가. 에? 그런데 뭐도 걸린 거야? 이중 등록도 걸렸어. 이걸 경합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센 게 이중 등록이야. 그래서 이건 이중 등록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대. OX. X. 왜 X? 하여야 한다라고 해줘야 돼. 왜냐면 이중 등록은 절취니까. 그렇죠? 예. 참 잘 틀려. 요거 우리 두 번째 거. 예. 이중 사무소는 상취인데 이중 등록은 절취란 말이에요. 예. 자, 세 번째. 이 세 번째 거 잘 보셔야 돼.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 아주 쉽기도 하고 그래. 자, 개공이 다른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대. 그렇죠? 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징역 가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결격사유에 걸려버렸잖아, 얘가. 결격이지? 왜 결격이야? 아니,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금고형 이상이니까. 네, 그래서 금고형 이상이잖아, 얘가. 금고형 이상이면 결격이잖아. 그러면 이게 뭐하고 지금 연관이 되냐면 오늘 우리 별 5개 했던 게 뭐냐면 누가 결격에 걸린 거야? 개공이 결격에 걸리니까 반드시 뭐는 취소하는 게 맞아. 등록은 취소하는 게 맞아. 그렇죠? 그런데 자격은 취소되지 않는데. 맞아. 오. 왜 취소되지 않아? 이 법이 아니니까. 예, 다른 법률을 위반했잖아. 그죠? 예.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개공이 결격에 걸렸으니까 뭐는 취소되는 게 맞고 등록은 취소되는 게 맞는데 자격은 취소되지 않아. 그럼 사례를 바꿔볼까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받으면 어떻게 돼? 다 취소되는 거지 뭐. 등록 취소는 결격이라서 취소되고 자격 취소는 자격 취소 사유에 들어가니까 취소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그렇죠? 예. 자, 밑에 건너가고 노마차 7번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자, 효과 승계는 업무 정지하고 과태료는 몇 년치 승계한다 그랬죠? 1년. 근데 아까 우리 문제에서 뭐 한 날로부터 1년이라 그랬어? 처분일로부터.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요. 처분일로부터에다가 채색. 뭐 한 날로부터라고 주면 안 돼? 폐업일로부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예?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취소는 3년이고 업무 정지는 어차피 1년이 지나면 승계 못한다는 뜻이고 그렇습니다. 자, 문제로 내려갈게요. 재등록 개공에게. 여기서 재등록 개공이라는 주어가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달리 안 주더라도 뭐하고 뭐 했다는 얘기야. 폐업하고 재등록했다는 말을 준 거야. 재등록 개공이라는 말이. 그럼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의 기간 등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고려할 수 있다에다가 채색을 하나만 해주시고요. 자, 그게 밑에 문제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아까 왜 이런 거 한번 해봤잖아요. 3년에서 마이너스 뭐를 빼줬지? 폐업 기간을 빼줬잖아. 그럼 만약에 1년을 쉬었어도 1년을 빼줄 거야? 예. 그럼 한 달 쉬면 한 달도 빼줄 거지. 일주일 쉬면 일주일도 빼주잖아. 그러면 안 빼주는 경우는 있어? 없지. 예. 그러면 틀렸어 이거. 뭐가 틀린 거야? 고려하여야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반드시 빼주는 거야. 반드시. 그게 또 밑에도 또 나와요. 뭐라고 했냐면 재등록 개공에게 등록 취소 시 결격 기간은 3년에서 먼 기간을 공제한대. 폐업 기간을 공제한대. 그게 고려해 주라는 얘기야. 고려해야 한다. 무조건 빼주는 거가 맞고 공제해 줘야 돼. 둘 다 위에 X 아래는 O. 자, 세 번째 거는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아까 이거 제가 사례 한번 들었던 건데 잘 한번 보세요. 중개법인의 대표자에게는 승계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 승계 규정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독립한 종전의 법인인 개공의 대표자이었던 자에게 법인의 제재 처분과 위법 행위를 승계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요거는 할 수 있다가 맞아 또.
요거는. 그래서 이거 좀 헷갈리긴 한데 그 첫 번째 거가 신기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법률에. 나머지 그 세 번째 거는 할 수 있다가 맞고. 예. 이제 그런 게 조금 힘들겠구나. 그쵸? 예. 뭐는 또 할 수 있다고 뭐는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게 많은 것 같은데 많지 않고요. 이거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라고. 오늘 나온 거에서 딱 정리하면 자격은 무조건 자격 취소는 무조건 하여야 한다 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정지는, 모든 정지는 할 수 있다였다고. 그리고 승계할 때 고려는 무조건 하여야 한다 했어. 그 세 개밖에 없어. 그거 헷갈릴 거 없어. 다시 한번 볼까요? 자격 취소는 뭐라고? 하여야 한다 했어. 모든 정지는 할 수 있다였고, 그 다음에 승계할 때는 그 고려하여야 한다가 맞았어. 예, 그거밖에 없어. 헷갈릴 것도 없다고. 예, 특별히. 예. 자, 이제 우리 357페이지 보시고요. 예, 챕터 그 7, 7 협회에 들어갑니다. 7장입니다. 7장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그 25회 때는 3개가 나온 적도 있었고 합니다. 그 25회 때 협회에서 3문제가 나올 때 제가 이제 해설 강의할 때 욕을 막 한 바가지 했어요. 미친놈들이라고. 왜 미친놈들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응? 여기서 왜 3개를 내냐고. 협회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출제위원회에 따라서 그런 걸 잘 좀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하나는 나옵니다. 하나는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요걸 그렇게 한 바가지 하니까 그 이듬해는 또 출제를 아예 안 해버렸어요. 협회에서는 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아무튼. 자, 협회 설립 쪽으로 한번 가볼 건데 일단 41조 1항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가 주어고요. 가로에 부칙 개공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부칙 개공의 공통점은 둘 다 개인인 개공이지. 그러니까 사람인 개공들은 결론 부분을 한번 가볼게요. 협회를 뭐 할 수 있대? 설립할 수 있다. 그럼 협회 설립은 꼭 해야 되는 거야? 임의 설립주의야. 임의 설립주의라는 거죠. 하면 되는 거고 뭐 안 하면 뭐 상관없는 거죠. 뭐. 이항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도 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계약도 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협회는 법인격이 있어야 되고 이항 옆에다가는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 협회는 법인으로 할 건데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될 거예요. 자, 민법상 무슨 비영리 사단법인. 그러니까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협회는. 그 다음에 사망에다가 우리 따로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사망이 협회의 설립과 관련한 절차를 담고 있어서 좀 중요한데 제일 처음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돼요. 그러니까 발기인 총회를 할 건데 질문 회원 300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회원의 직업 개공들 개공 300명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할 거예요. 원시 정관. 그래가지고 이제 창립 총회를 한번 또 열어. 처음에 하는 이제 총회를 창립 총회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국장한테 뭐를 받고 인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뭐 하냐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협회 설립은 단계를 4단계를 거치는 거야. 제일 처음에 발기인 총회, 그 다음에는 창립 총회,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설립 인가,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설립 등기. 이렇게 이제 단계를 총 4단계를 거쳐서 이룰성자를 쓰는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또 뭐가 중요하냐면 주된 사무소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협회의 주된 사무소라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요거를 이제 그 일단 개념을 잡고 계시고요. 우리 법인에서는 주된 사무소가 있고 무슨 사무소가 있지? 중개법인에서는 분사무소. 근데 여기는 분사무소라고 표현하지 않고 협회는 사항에 보니까 지부랑 지회라는 말을 쓰네요. 그렇죠? 지부, 지회. 그래서 지부는 시도 단위에 거기다 채색 한번 해보죠. 시도의 지부. 그 다음에 시군구 단위에다가 뭘 둘 수 있대? 지회. 거기도 한번 채색해보고 시군구에다가 지회. 자, 우리 서울특별시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느낌? 일단 주된 사무소가 있어. 관악구에 주된 사무소 있고 또 서울특별시 지부가 있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25개의 구마다 지회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다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한 장 넘겨볼까요? 359페이지. 하단에 보면 협회의 업무가 있는데, 그 협회 업무 7개 있는데, 그거 뭐 다 일일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협회가 무슨 업무는 못한다는 것만 좀 기억하실 거냐면, 협회는 무슨 업무 하면 안 돼? 예, 중개 업무 하면 안 돼. 이것만 좀 하나 써놓고 별표 하나 잡을게요. 협회는 회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는 중개 업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럼 뭘 할 거냐면, 중개 업무하고 관련된 일을 하는 거야. 예, 뭐 거래정보 사업도 하고 또 공제 사업도 하고 뭐 각종 교육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예, 뭐 하는지는 뭐 특별히 모르셔도 되고. 자, 뒷장 넘기시면 협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공제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제 사업은 우리 일전에 한번 그 그림 한번 그려드렸었는데, 우리 그 보수 파티에서 그 보험이 있다고 치면, 넓은 의미에서 금융업이 있다고 치면 그 금융업 안에 무슨 업이 들어가냐면 보험업이 들어가고요. 보험업 안에 뭐가 들어가? 공제업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협회가 하는 일이 뭐라는 거지? 공제업을 해. 그럼 넓게 보면 공제는 뭐에 들어가고 보험업에 들어가고, 더 넓게 보면 금융업을 협회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볼륨이 좀 큰 업무를 하는 게 이 바로 공제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공제 사업 분야는 누가 감독을 철저히 할 거다. 응? 자, 공제 사업은 돈이 많이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어. 응? 뭐 가령 시도지사가 한다, 뭐 혹은 국장이 한다. 누가 한다고 해야 맞아? 국장이. 협회에 대한 감독의 권한은 누구밖에 없어? 국장. 뭐 내용 특별히 안 보셔도 되고, 오른쪽에 361페이지 3번 운영실적의 공시 위에 보면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책임준비금을 늘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두 번째 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몇 이상? 10 이상.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주세요.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갖고 있으라. 그러니까 만약에 협회가 1년에 공제료 수입액으로 500억을 만약에 벌어들인다고 하면 그중 얼마를 갖고 있으라는 거야? 50억을. 뭘로? 책임준비금으로. 그럼 책임준비금이라고 하면 부동산 같은 걸로 갖고 있어도 되나? 안 되겠지. 그건 이제 바로 현금으로 줄 수 있는 현금으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예금 같은 걸로 해놓는 거 형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운용 실적의 공시는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 널리 알려라 이거예요. 공시한다는 것은.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협회가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공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채색 한번 해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몇 월 안에? 3월 안에. 협회가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를 종료시켰잖아요. 그러면 회계연도 끝났잖아요, 이제. 그러면 3월 이내니까 매년 몇 월 며칠까지? 3월 31일까지는 전년도 뭐 한 거를? 그 운영한 실적을 뭐 하라는 거야? 공시해 주라는 거지. 그래서 맨 끝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 요거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얼마라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러면 이거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치? 예,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면 볼 수 있을까요?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반인에게 다 공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 사업이 돈하고 관련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협회에서 계속해서 횡령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이제 이건 좀 뭔가 이제 제도적인 문제가 있구나. 감독을 안 하니까 자꾸 돈을 마음대로 뺏쓰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감독 기구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그 부동산과에 있었거든요. 부동산과. 부동산과가 뭐 하는 거냐면 그 이제 뭐 본점이나 아니면 뭐 영업소 지점 뭐 이런 데서 이제 건물이 필요하잖아. 그거 얻어주기도 하고 뭐 사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했었는데, 하다 보면 이제 뭐 지점, 뭐 영업소 이런 거 없어지기도 하고 뭐 새로 신설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새로 신설되는 지점을 위해서 폐쇄되는 지점에 있는 직기비품 있잖아요. 그런 걸 창고에다 이제 모아놨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이렇게 보내주고 뭐 이런 일을 했었었는데, 뭐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창고에 꽉 찰 정도로 직기비품이 막 이제 넘치는 거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직기비품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별로 안 쓴 건데 그걸 다 내다 팔아가지고 그때 제 기억하는 돈으로 한 6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걸 내가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 횡령이 되는 거잖아.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누구를 갖다 줬냐면 우리 담당 과장을 갖다 줬어. 근데 그 담당 과장이 갖다 줬으면 그걸 전표 처리를 해야 되잖아. 전표 처리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전표 처리가 뭐야? 입금으로 잡아야 되는데 전표가 이제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야. 전표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발생하는 건 전표는 내가 이제 그 대리 시절이었으니까 이제 사인을 해야만 이게 넘어가는데 전표가 안 들어오는 거야. 횡령인 거지. 그래서 그거 해주고 굉장히 억울한 거야. 왜 억울해? 아, 내가 먹을 걸. 막 이렇게. 그때 60만 원이면 큰 돈이었거든. 거의 한 월급의 한 80% 될 정도였으니까 큰 돈이었단 말이야. 지금도 그게 억울해. 과장. 근데 뭐, 가령 뭐, 술이라도 한번 사줘야 되잖아. 예, 근데 술도 안 사주고 그냥 딱 닦더라고. 그런 게 이제 소위 눈먼 돈인 거야. 어떻게 알아, 회사에서 직위품이 있는지 없는지.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회사 돈 그렇게 횡령하고 그러면 다 이제 처벌받는 건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발생하니까 감독기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그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뒷장을 한번 넘겨볼게요. 2번 주제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성격 이렇게 있는데 얘는 심의와 뭐 하기 위한이라는 말을 썼죠? 감독하기 위한, 감독에다가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감독은 꼭 해야 돼? 아니면 하는 게 좋아? 아니, 꼭 해야 되는 거지. 예, 꼭 해야 돼. 그래서 필수위원회다. 거기도 채색 한번 하죠. 감독하지 않으면 뭐 자기 돈이라고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회사 돈이든 법인 돈이든. 그리고 이제 이 감독은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을 할 거고 그 수가 두 번째 줄입니다. 몇 명 이내로 한대? 19명 이내로 한다. 19명 이내로 한다. 그리고 위원회 임기는 몇 년으로 할 거고요? 2년. 예, 거기도 채색하시고 한 번을 뭐 할 수 있고 연임할 수 있고 이것도 시험에 좀 나왔었고 연임 가능하대.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시다 보면 4번 제목에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 좀 특이한 거는 뭐를 고려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성별을 고려하여. 거기다가 채색 한번 할게요. 성별을 고려하여 채색 한번 해주시고 성별을 고려한다라는 얘기는 좀 19명으로 구성을 뭐 19명 이내로 할 건데 좀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하지 말고 좀 비슷하게 이렇게 가주라 뭐 이런 뜻입니다. 비슷하게 가줘야 보는 어떤 시각이 뭐 할 수 있어요? 다양할 수 있잖아. 다양하고 한 개 감독하는 건 좋잖아요. 그렇죠? 한쪽 시각으로 만약에 치우치게 되면 안 되니까. 오른쪽에 넘어오시면 이제 운영위원회 업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운영위원회 그 업무에 이렇게 보니까 위원장을 안 봤구나. 위원장이 좀 중요한데 자 왼쪽 다시 한번 와볼게요. 거기 몇 번째 줄에 위원장이 있냐면요. 왜 위원장이 없지? 거기 그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 그 3번 운영위원회 구성 네 번째 줄에 보면 끝부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뭐 한다고? 호선. 지금 읽어드리는 것도 채색해 주시고 거기다는 별표 한 번만 해볼게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누구 중에서 호선한다고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거 좀 중요하거든. 호선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호선. 아니 상호 선출. 자기들끼리 이렇게 선출하는 거. 상호 선출하는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반장 선출 어떻게 했어요? 호선했잖아. 호선. 우리끼리 뽑잖아. 이렇게. 나는 어느 어린이가 반장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추천하고 그러면 뭐 제창합니다. 뭐 해가지고 이제 너 나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투표하고 뭐 그런 거 해봤잖아요. 그런 거를 호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일단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는데 옆에 보니까 다시 이제 5번 제목에 오면 운영위원회 업무를 좀 세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줄 가운데 간사 및 뭐를 둔대요? 서기. 간사 및 서기를 두대. 거기도 한번 채색해 주시고요. 자, 질문. 둘 중에 높은 사람이 뭐가 좀 직책으로 봤을 때 높을 것 같아? 간사가 좀 높아. 그래서 회의할 때 서기는 못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냐면 간사가 회의에 들어가. 그래서 회의록 작성은 누가 한다? 간사. 근데 만약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서기니까 서기가 회의록을 작성한다 그러면 X야. 그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서기는 직접 회의에 참가하는 게 아니라 회의에 참가는 누가 들어가는 거야? 간사가 들어가서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간사가 직책으로 보면 높은 입장이고 그래서 얘가 회의록을 작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뒷장 넘기시고 364페이지.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횡령을 아예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협회에 대한 조사 검사 요청권을 도입했는데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하나 해주시고 조사 검사 요청권은 누구한테 요청을 하는 거냐면 국장이 금감원장한테. 금감원장이 왜 갑자기 나왔죠? 협회가 하는 게 보험업이 궁극적으로는 무슨 업이니까 금융업이다 보니까 금감원장에게 전문성이 있는 기관장에게 야 우리 좀 그 피감 기관은 협회가 좀 요즘에 이상한 것 같아. 좀 조사 좀 해줘.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 조사 검사의 권한이 국장에게 있어요? 금감원장에게 있어요? 국장에게 있는 겁니다. 왜 국장에게 있지? 국장이 요청을 안 하면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정을 국장이 하는 거야. 그럼 금감원장은 뭐래? 그냥 그것만 해주는 거야. 사무 처리만. 그래서 뭐 그 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건 금감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국장이 할 수 있어요. 개선 명령도 마찬가지야. 개선 명령도 누가 내리는 거야? 국장이 협회에. 그리고 오른쪽에 넘어오면 협회 임원에 대한 제재. 과거에 보면 횡령이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개인적인 범죄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횡령을 밑에 직원들이 횡령하겠어? 위에서 횡령하겠어요? 위에서 횡령하겠지. 저 같은 말단 대리들도 60만 원 뭐 횡령 못 해가지고 억울한데 위에 임원급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게 6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몇십억 횡령 못해서 억울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야. 다 어느 회사나 다 그래. 며칠 전이 아니고 이번 주 월요일 날 9시 30분쯤에 9시 40분쯤에 그 삼성증권 그 이제 계좌 이렇게 관리하는 직원들 계좌로 삼성증권 주식이 막 몇십만 주씩 들어왔대요. 막 많이 들어온 직원은 막 100만 주 들어오고 그런 거야. 근데 이게 실제로 주식이 들어온 게 아니라 가상의 주식만 온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숫자만 들어온 거야. 숫자. 돈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숫자만 들어온 거야. 근데 그거가 이 직원들이 이거 내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 것도 아닌데 내 건가 생각해가지고 그걸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야. 이제 주식시장에 증권회사 다니니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빨리 팔고 싶으니까 이걸 회사에서 찾아가기 전에 그래서 다 최저가로 그냥 매도를 해버린 거야. 해서 막 이게 이제 그 삼성증권 막 이게 사이드카 발동할 정도로 막 떨어진 거야 주가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 잘못 쳐는 거야 숫자를. 그러니까 이거를 막 공 하나씩 더 들어가 버린 거야.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지. 했는데 이제 그게 잘못 들어갔다는 거를 미리 알고 삼성증권에서 이제 그 직원들한테 20명 정도 되는 직원한테 이거 잘못 들어간 거니까 팔지 마라고 문자 메시지를 3번이나 보냈대. 근데도 팔았다는 거야. 근데도.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 이거 한번 하고 그냥 튈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허위의 그런 주식들이 이렇게 실제로 거래가 된다라는 거를 이번 월요일 날 처음 알게 된 거죠. 우리는 전혀 몰랐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식이 없는데도 그냥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이제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일 때문에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더라고. 직원들 다 대기 발령 내고 뭐 그러더라고. 대기 발령 해야지. 그런 쓰레기들이 어디 있어? 그렇죠. 저처럼 60만 원 가지고도 그렇게 막 간 떨려서 그러는데 그걸 막 몇십억을 막 그렇게 하는 그 나쁜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렇지 않아요? 특히나 그 삼성증권을 다닐 정도면 최고 엘리트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렇잖아요. 도덕이 그렇게 없는 거지 애들이. 근데 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왜냐면 그게 한 주당 5만 원 나가는 주식인데 그게 막 100만 주 들어와 봐. 그러면 눈에 뵈는 게 어딨어. 그냥 팔고 싶지. 그러니까 팔아서 날르고 싶죠. 어디로 날라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일이 개인적으로 이제 생길 수 있으니까 임원에 대한 제재 이런 것도 협회가 이제 그 국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요. 또 밑에 이제 재무 건전성의 유지 의무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밑에서 세 번째 줄 지급 여력 비율을 유지해라 이 말은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가 잘못 운영이 되면요, 자칫 지급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아주 심각하잖아, 그지? 그럼 누가 내야 돼? 그거를? 그러니까 협회가 공제 사업을 운영하는데 다른 돈으로 다 횡령하고 엉뚱한 돈을 막 쓰다 보니까 손해 입은 의뢰인들한테 줄 돈이 없는 상황이 되잖아. 그럼 그걸 누가 배상을 해줄 수밖에 없냐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해줘야지, 국가가. 근데 그 국가가 그런 돈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상황까지 간 거라고. 이게 2016년도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갔었어요. 지급 불능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 기준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한 거예요. 회계 기준이 없었거든, 과거에. 그래가지고 이제 2010년도에 뭐를 만들었냐면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걸 만들고 그걸 몇 분의 몇 이상 유지하래. 100분의 10 이상 유지. 그거에다가 채색해 주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줄 돈만큼을 갖고 있어라, 이런 말이에요.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라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보험회사나 공제사업을 하는 그 회사나 기관에서 남의 돈을 차입해가지고 돈을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건 잘못된 거잖아. 예, 그러니까 자기 돈 안에서 줄 수 있는 수준까지 유지해줘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이 얼마라고요? 100분의 10. 그거는 늘 갖고 있는 돈이고 지급 여력 비율은 장부상으로 줄 돈만큼은 늘 유지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100분의 100 이상을 갖고 있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로 봤을 때 협회의 어떤 이제 그 뭡니까? 안정성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담보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뒷장 넘기시고 6절의 민법의 전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이 법은 무슨 법이죠?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민법 중 뭐에 대해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건데, 왜 그러냐면 협회가 뭐라서요? 민법상 사단법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7절에 보면 지도감독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국장만 할 수 있어요. 근데 협회도 국장한테 감독받는 거 싫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협회도 뭐 내부적으로 좀 국장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 내려오면 불응할 수가 있어. 그 국장에 대한 제재를, 감독을. 그러면 얼마 과태료 내야 돼? 500만 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니네? 500만 원 내고 불응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국장 입장에서 한 번 불응하면 다음에 안 나가, 또 나갈 수 있어. 또 나가지.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누차 계속 하게 되면 누가 이제 좀 가만히 안 있겠어. 계속 협회가 하루에 한 번씩 500만 원 과태료 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협회 회원들이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할 거 아니야. 이게 실질적인 어떤 압력의 행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까지 이제 기억해 주시고요. 프린트 한번 가볼게요. 5-3페이지 밑에, 자, 노마자 8번입니다. 노마자 8번에 공인중개사협회. 자, 왼쪽부터 볼게요. 맨 그 협회 설립이 단계가 몇 단계 거친다고 그랬죠, 아까? 4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발기인들이 뭘 작성해요? 정관, 원시 정관을 작성하는데, 이때 몇 명 보이냐면 300명.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오면 창립총회라는 걸 열어야 되는데, 이때 창립총회는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2배가 모여. 그래서 몇 명이 모이냐면 600인. 창립총회에서는 600인 모이고, 이 600인이 모이는 인원이 서울에서 모여야 하는 이 인원이 100명이야. 그리고 나머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 각 20인 이상이 모여줘야 돼. 각 20. 자, 그러면 숫자만 한번 연결해 볼까요? 앞에 300에서부터 300, 600, 120. 제일 중요한 숫자는 20이야. 20을 30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300, 600, 120. 그거 20이 좀 중요하고, 20에다 우리 별표 하나만 잡아주시고, 세 번째 단계가 뭐지? 설립인가. 설립인가는 누구한테 받아요? 국장한테. 그러면 국장이 이제 인가를 해주면 협회는 뭐 되는 거야? 설립되는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해?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이룰성자를 쓰는 성립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박스 성격. 협회 성격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 설립 가로에는 임의 설립이라고 좀 써주세요. 임의 설립. 임의 설립이라는 건 뭔 뜻이에요? 설립 여부가 임의롭고, 그 다음에 가입도 임의로워. 임의가입주의. 임의설립, 임의가입주의. 그리고 복수설립주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협회를 하나만 둘 필요는 없다는 거야. 2개, 3개 이렇게 있어도. 지금 현재도 2개나 있어. 지금 현재도 협회가 2개. 자, 두 번째 조직은 일단 주사무소가 있고 지부가 있고 뭐가 있죠? 지회 뭐 이런 것도 있고. 인가는 무슨 인가? 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설립인가. 그 다음에 4번의 승인은 2가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공제사업 운영할 때 운영규정 승인 받아야 되고요. 그 옆에 가로에는 뭘 적어주실 거냐면 아까 우리 100분의 10 갖고 있는 게 뭐였죠?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뭐 하는 거? 전용하는 거. 전용하는 게 뭐지? 쓰는 거. 책임주금을 쓰면 안 되거든. 근데 그걸 쓰려면 승인 얻어서 쓰래. 그래서 국장한테 승인 얻는 게 2개가 있는데 공제사업 운영규정의 승인과 책임준비금의 전용 승인을 얻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보고는 총회 의결사항은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1번 즉시, 2번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보고. 즉시는 한 번밖에 안 쓴다 그랬죠? 예. 즉시는 언제만 쓴다 그랬지? 딱 한 번만 쓴다 그랬는데. 휴업 신고할 때. 그러니까 휴업 신고할 때. 재개 신고했을 때. 등록증 반환을 즉시한다. 이제 그거에서 우리 배워봤었죠? 예. 자, 신고는 지부 설치 신고는 누구한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부를 어디에다가 설치할 거야? 지부는 시도 단위에다가 할 거니까 설치 신고도 어디다 하면 되겠어? 시도지사. 오른쪽에 지회는 어디다가 설치한다 그랬지? 시군구. 그러면 신고 어디다 하면 돼? 시군구. 다시 지부에 대한 설치 신고는 어디다가? 시도에다가. 지회에 대한 신고는 시군구. 그거 별표 한번 해주세요. 6번이 시험에 잘 나오고요. 어떻게 나오냐면 지부, 지회에 대한 설치 신고를 국장에게 해야 한다. OX, X. 예, 그거 잘 나오고. 공시는 회계연도 운영 실적을 종료 후에 몇 월 안에? 3월 안에 공시해줘야 되는데 공시하지 않았으면 제재도 중요. 하지 않으면 제재는 500과태료. 예, 자, 밑에 OX 문제. 이 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이 설립할 수 있대. OX. X. 자, 공인중개사들이 만들지 않습니다. 계공들이 만들어요. 계공들이. 계공과 공인중개사들은 달라요. 예. 자, 두 번째. 협회가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지부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 밑에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안에, 2월 아니고 3월 안에 공시해줘야 돼요. 2월 아니고 3월. 2월이라고 잘 나오는데 옛날에 2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억하는 거야. 출제위원들이 2월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고. 자, 밑에 이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1차관이 당연직이 된대. OX, X. 아까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어떻게 된다 그랬지? 호선. 예, 자기들끼리 호선한다 그랬지? 근데 왠지 좀 친근하네, 이 사람이.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죠? 왜? 나오거든. 어디에서 나와, 이 사람이? 국토부 1차관이. 무슨 위원회에? 무슨 위원회가 있지? 새마을위원회? 그럼 뭔 위원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과목에서 그 위원회 2개밖에 없잖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인데 왠지 친근해 보이네, 이 사람이. 그렇죠? 예, 이거 조심하셔야 돼.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는 거고, 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1차관이 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이건 X야. 자, 맨 밑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9명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약간 어려워요. 함정 걸려서 함정. OX. 일단 X. 자, 어디가 틀렸냐면요. 포함하여는 맞아요. 각 1명을 포함하여 맞습니다. 힌트 드릴게. 17명으로 하면 안 돼?
해도 돼. 해도 돼. 그래서 틀린 거야. 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19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19명을 꼭 맞춰. 그렇죠? 그렇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